종합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0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이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는 언론이 좌우 합작 현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남아있는데, 즉 좌든 우든 조국의 일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점에서 좌우 합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언론의 영역인 특정 경쟁을 벌리니까 이게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검찰을 자극하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니까 여러 자료가 검찰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상대로 한 격렬한 경쟁 취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조국 게이트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언론 시장에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장에서 경쟁이 중요하듯이 언론 시장에서도 경쟁이 중요합니다. 경쟁이 어느 나라든 경쟁이 있어야 좋은 상품이 나오고, 이 경우에는 좋은 기사죠. 그리고 자유가 확대되고 독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KBS까지도 경쟁에 뛰어드니까 이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KBS의 보도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 10일 KBS가 누굴 인터뷰를 했느냐 하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 PC를 반출을 하고 이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있다가 제출한 이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 PB라고 그러네요. 김경록 씨. 이 김경록 씨가 아주 언론의 취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만나고 또 조국 장관도 만나고 했으니까 기자로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중요하게 보도가 되고, 검찰도 이 사람을 불러서 여러 번 조사를 하면서 증거인멸 여부를 지금까지 계속 추궁하고 있는 이 화제의 인물인데, 지난달 9월 10일 KBS가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했던 김경록 씨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가지고 KBS와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이 김경록 씨는 유시민과 인터뷰에서도 정경심에 불리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빼버리고 편집을 하고, 유시민 씨는 KBS가 김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마치 검찰에 넘겨준 것처럼, 검찰에 유출한 것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KBS가 이제는 발칵을 했어요. KBS는 입장문을 냈는데,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 유시민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BS는 인터뷰 직후, 그러니까 김경록 씨와 KBS가 인터뷰한 직후에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검찰에 전화를 걸어서 기자가 확인을 한 적은 있으나 인터뷰 내용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라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KBS 기자가 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를 해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검찰에 물어서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린 거냐, 과장된 거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유시민이 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온갖 요설과 선동을 하고 있는 유시민 씨가 이걸 가지고 또 KBS가 검찰하고 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KBS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제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느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잘못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은 언론사에 절대 없습니다. 언론사는 기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기자가 파렴치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취재한 과정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취재원 보호에도 맞지 않고요. 이것은 한국 언론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KBS는 또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여 관련 취재 및 보도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취재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아무리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언론 통제가 심할 때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특종을 한 기자를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취재를 더 이상 못하도록 교체하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KBS 기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담당 기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회사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모든 분야를 분열시킵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니까, 선동하니까. 거짓과 선동이 들어가면 어떤 조직은 또 다 분열됩니다. 어떤 식으로 분열되느냐? 선동에 속는 사람과 선동에 속지 않고 진실을 지키겠다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분열시킵니다. KBS를 이제 분열시켰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긍정적인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KBS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는데, 여기 이 취재의 당사자인 사회부장 A씨가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취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올렸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경록 씨가에 대한 취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구성물도 아니고 취재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뉴스를 하려는 것이었지 시청자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닙니다. MB 집사가 아무리 MB를 감싸며 말을 하더라도 다스는 MB 것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이를 보도하는 게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왜곡했다고 합니다. KBS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녹취록 전문을 첨부합니다. 꼭 한 달 전이네요. 지금은 많은 사실관계가 더 드러났지만 당시 조국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영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역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사전에 알고 돈을 넣었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관리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 타진했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보도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보도를 KBS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KBS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KBS가 8.15 집회에 모인 사람 숫자가 3,000명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KBS 보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취재는, 이 조국 수사 취재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언론 인터뷰 90% 이상은 정 교수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왜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입기자의 통화가 출입처와 내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씨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출입기자가 그러면은 검사와 통화를 해야지 통화도 안 하고 멋대로 써버립니까? 이 취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기자는 취재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부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순수하다고 법조팀 기자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검찰을 상대로 취재조차 보도조차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관리인이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재가 끝났으니 방송하면 되나요? 혹시 착오나 다른 의도에 의해서 부풀려지거나 허위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전화했다고 내통했다고 덮씌우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하필 검찰에 그걸 확인하냐고 말합니다. 취재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진술을 하는지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근거들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 당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관 측도 정 교수도 답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KBS는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인 정경심 그리고 수사하는 검찰에 물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과장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시민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처럼 하지 않으면은 유시민처럼 KBS가 했다면은 오보만 했을 거 아닙니까? 유시민처럼 하지 않았다고 유시민이 화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조사받는 사건 피의자인데 피의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라도 검찰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저희는 자산관리인의 피의 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닙니다.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겁니다. MB 집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MB의 집사의 의혹이 아니라 MB의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검찰에 확인 시도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그랬고요. 더구나 자산관리인은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검찰 조사를 한두 차례 받았고 우리와 인터뷰한 내용, 보도 내용을 검찰에 먼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겐 당시 우리 보도 내용이 별반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검찰에 준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와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산관리인과 인터뷰했던 사실을 갖고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산관리인을 압박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도 검찰에 항의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한 것은 억지고 거짓선동입니다. 유시민이 거짓선동했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제 자산관리인을 놓아줘야 합니다. 정 교수의 다른 의혹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입니다. 증거인멸의 죄는 징역 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혐의는 몰라도 한 사람을 이 같은 범죄에 몰아넣었으면 적어도 반성은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회부정은 정경심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작심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젠 자산관리인이 모든 걸 꾸미고 숨겼다고 합니다. 자신은 시킨 적이 없다며 모든 잘못을 자산관리인에게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줄 총알바지가 되달라고 합니다. 책임은 당신이 다 지라고. 취재를 할수록 이 사람이 PB로서 고객을 상대한 건지 아니면 한 집안의 집사였던 건지 점점 더 헷갈립니다. 심성이 착하다고 합니다만 무슨 이유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정 교수와 그런 관계까지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자산관리인의 변호를 정 교수 측 로펌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김경록 씨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렵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저널리즘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성 저널리즘, 기존의 취재 관행은 대중에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과정조차 이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짜장면 배달부를 붙잡고서라도 한 조각의 팩트라도 건져보려는 행위와 방법은 이제 대중의 감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과서에 적힌 빛바랜 저널리즘 원칙들은 대중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지상파를 기성 언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 모두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 이사장 스스로 의용지식인을 자처했고 자신의 진영을 위해 싸우며 방송합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같은 것이 시대의 정신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성 언론, 우리 KBS 뉴스엔 이런 시대정신이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현 정부 또한 작금의 시대의 정신일 수 있습니다. 야당이나 반대 진영 측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집니다. 하지만 시대 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이사장은 엊그제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내세워 정 교수 측의 여러 의혹에 대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자산관리인이 정 교수 때문에 증거인멸의 범죄자로 떨어질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조국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할 뿐입니다. 진영의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방송과 언론이 때에 따라서는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의 인생을 제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진영의 실력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시대 정신을 앞세운다면 그건 언제는 파시즘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저널리즘이 꼭 해야 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경심 조국을 엉터리 선동적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로 지금 몰리고 피해자가 되고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인 김경록 씨를 하나의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정경심 조국 지키기에 선동하지 말라. 그것은 시대정신도 아니고 그것은 저널리즘도 아니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데 이 마지막 문장 근사합니다. 한 진영의 실력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시대정신을 내세운다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도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자가 정치인이 된다든지 무슨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든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문재인보다 더 이상한 지도자를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KBS 사회부장은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영 언론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진영 언론의 공격을 받아도 대중의 손가락질을 당해도 지켜야 할 저널리즘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싸우면서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 많이 싸우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책임감도 가졌습니다. 마음의 짐도 많았습니다. 파업이 끝난 이후도 이런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을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사회부장 올림. 그 밑에 사회부 이 법조팀 기자가 또 자세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KBS 법조팀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조국 두 사람의 비리 혐의를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든 정경심이든 전화를 걸고 연락해서 확인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검찰에 무슨 정보를 넘겨준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유시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충고입니다. 정경심과 유시민 두 사람에 대한 이 KBS 사회부장의 비판이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날카롭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